네, 조선인 강제 노역의 상징인 일본 사도 광산에 대한 세계유산 선정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일본이 일제 강점기는 심사 기간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길금희 기자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게 또 무슨 궤변입니까? 일본이 그동안 이제 세계유산 추천서를 제출한 뒤에 그 과정을 보면 대상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지금 이대로라면은 노역에 대한 건 부정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사도시와 니가타현 등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온 지자체는 16세기에서 19세기 또 에도 시대 등으로 한정해서 이 문화유산 기간을 사도광산의 가치를 강조하는 데 한정한 바 있었는데요. 추천서에도 이렇듯 일제 강점기는 제외한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된 겁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 사도광산의 이름을 사도섬 금광으로 기입을 해서 추천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애초 2016년 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추천 목록에 올릴 때와는 이 명칭이 일부 달라져서 그 의도를 두고도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앞서 2015년이었죠. 이 구남도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도 이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도 이 대상 기간을 1850년대부터 1910년까지로 한정해서 이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를 애초에 배제하려고 시도한 게 아니냐 하는 논란을 일으켰던 바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애초 이제 사도광산에 대해서 2010년이라고 다시 한번 좀 저희가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역사라는 게 말이죠. 사실 뭐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끝까지 지켜보고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자랑스러운 소식이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뜨거운 상황인데 최근에 한 한국인 과학자가 아주 새로운 해법을 내놔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실용화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는 게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죠. 이런 시대적 과제에 새로운 대안을 내놓은 한 과학자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영국 핵융합에너지청의 김현태 박사인데요. 김 박사가 속한 유럽 공동연구진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핵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외신은 영국 원자력청이 운영하는 핵융합 연구장치 제트에서 이 박사의 연구팀이 5초간 59메가줄의 핵융합 에너지를 새롭게 생성했다고 전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간 개발 단계에 있던 대체 에너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겁니다. 이 핵융합 에너지는 태양과 같은 별이 빛을 내며 이 에너지를 내뿜을 때 사용하는 원리로 생성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이른바 인공 태양으로도 불리는데 이 기존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원리와는 다소 다르게 창출되다 보니까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 꾸준하게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를 1억 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구에서는 그런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물질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도넛 모양의 자기장 안에 플라즈마를 가두고 용기의 벽에 닿지 않도록 제어하는 방식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까다로운 작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 성과의 의미가 더 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치 영화에서만 좀 보던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처럼 좀 오늘 훈훈한 소식으로 한번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최근에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한 소녀가 대통령과 함께 등굣길에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에 있는 이 북마케도니아의 스테포 펜다로브스키 대통령인데요. 지난 7일 고스티 바르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11세 소녀 엠블라 아데미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간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평소 다운 증후군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숱하게 당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발달장애 아동과 관련한 정책에 관심이 깊던 이 펜다로브스키 대통령이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됐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등굣길을 함께하게 됐다고 합니다. 펜다로우스키 대통령은 엠블라의 부모가 자녀와 같은 아이들이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발달 속도가 제각기인 아이들이 각자 자기 능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교육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그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귀감이 되는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식 자주 들리길 좀 기대해보죠. 길금희 기자 수고했습니다.